고급스러운 자태와 분위기로 슈퍼모델계에서 위상을 떨친 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살아있는 샤넬이라고 불렸으며 비교 불가의 고급스러운 자태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신비한 그녀 이미지는 지금 그 어떤 모델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텔라 테넌트. 오늘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텔라 테넌트는 1970년 12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뼈대 있는 귀족 가문에서 말 그대로 금수저,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스텔라 테넌트의 아버지는 2대 글렌코너 남작의 아들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11세기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캐번디시 가문의 레이디 엠마 캐번디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교계의 명사 스티븐 테넌트, 전쟁 시인 에드워드 테넌트,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여동생과 결혼한 하팅턴 후작 윌리엄 캐번디시가 삼촌이었으며 웨일스의 공주 다이애나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굉장히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으며 혈연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힘과 권력을 지닌 집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양농장이 1500에이커가 있었습니다. 평수로 계산했을 때 183만 6261평이며 한국의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예술 분야에도 굉장히 큰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웬체스터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을 정도로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재산과 명예 그리고 뼈대 있는 금수저인 스텔라 테넌트가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스텔라 테넌트는 1993년 하이패션 잡지에 자신의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180cm의 큰 키를 가졌으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기에 모델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는데 옆에서 스텔라 테넌트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빅토리아 롤랜드에게 스텔라 테넌트를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당시 그녀의 스타일링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콧뚜레, 코에 피어싱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3년 12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스티븐 마이젤이 영국 보그 작업을 함께 했을 때였는데 스티븐 마이젤은 촬영을 위해 코 피어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최고의 사진작가가 요청을 한다면 알겠다고 하고 수긍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텔라 테넌트는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모델로서의 커리어는 시작과 동시에 끝인 줄 아셨겠지만 그런 그녀의 당돌함은 되려 스티븐 마이젤의 호기심과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 마이젤은 그녀가 피어싱 제거 없이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지금의 그녀를 만든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이자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텔라 테넌트는 칼 라거펠트의 뮤즈로서 스텔라 테넌트 하면 칼 라거펠트의 샤넬, 반대로 칼 라거펠트 하면 스텔라 테넌트가 떠올랐을 정도입니다. 칼 라거펠트는 스텔라 테넌트를 보면 코코 샤넬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패션계의 최고권위자인 칼 라거펠트의 뮤즈인 그녀는 역시나 다른 디자이너들 또한 그녀를 뮤즈로 두게 됩니다. 특히 빅토리아 베컴과 리카르도 티시, 그리고 지아니 베르사체, 알렉산더 맥퀸, 당시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던 디자이너들이었기에 스텔라 테넌트라는 모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함께 했습니다. 샤넬, 베르사체, 알렉산더 맥퀸, 디올, 구찌, CK, 에르메스 등 수없이 많은 최고의 브랜드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역사적인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의 지방식 깃두루 SS 1997년 컬렉션은 스텔라 테넌트가 마치 엘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던 시절인데 짙은 매력을 지닌 스텔라 테넌트와 알렉산더 맥퀸의 지방시의 고차원적인 디자인이 맞물려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올 바이 존 갈리아노 97-98 쇼에서 스텔라 테넌트는 동공을 미친듯이 확장시켜버리는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마치 원시 부족의 전통 액세서리 같은 디자인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건 그렇다 쳐도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시켜버리는 스텔라 테넌트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마치 관능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녀의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컬렉션과 달리 베르사체 봄 시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딘지 모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스텔라 테넌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함도 독특함대로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것도 그대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스텔라 테넌트 하면 샤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샤넬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굳이 어떤 걸 하나 짚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샤넬이라는 칭호는 물론이고 스텔라 테넌트를 검색하면 무조건 샤넬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고 스텔라 테넌트 샤넬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런웨이 은퇴 후에도 샤넬과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으며 칼 라거펠드와도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사진작가들과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브랜드와 함께 일한 최고의 슈퍼모델이었습니다. 스텔라 테넌트는 당시 슈퍼모델 빅6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함께 활동했는데 그녀는 그녀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독보적인 길을 걸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모델 중 한 명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지녔지만 패션업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획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영국 보고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으며 함께 일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차분하고 신중했으며 함께 일을 진행할 때에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다움, 확실히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98년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모델 일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모델로서 활동을 지속해 나갔으며 2001년 VH1 패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모델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한 2002년 버버리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굵직한 행사와 이벤트 런웨이를 섭렵한 그녀는 2012년 스코틀랜드 패션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나오미 캠벨과 케이트 모스와 함께 폐막식을 장식하는 역사적인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기에 2016년 레이디 이사벨과 샤넬이 소유한 홀랜드앤홀랜드의 컬렉션을 공동 디자인했으며 자신의 동생과 함께 테넌트 앤 선이라는 고급 가정용품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4명의 자녀를 케어하며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녀온 지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 50세의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 일한 관계자들 또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 기사는 쏟아졌으며 모두가 그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을 당일 기사로 접했는데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아름다웠으며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했기에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키미반의 모델스였습니다.